2주차 마지막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오면 마지막 기말고사 보고 1학기를 종료하는데 이제 마지막 1학기 강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번 단원은 지구 시스템과 직권의 변화입니다. 교과서는 125에서 131페이지까지고요.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지구 내부로부터 지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에너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배우게 될 거고요. 직권이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네. 주요 학습 요소는 이겁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와 물질의 이동, 판 구조론과 판의 경계, 화산과 지진입니다. 직권은 당연히 우리 인류가 또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이 삶을 이어가는 곳입니다. 직권은. 그런데 직권이 뭐 가만히 얌전히 있는 게 아니라 가끔은 어떤 지역에서는 화산 활동도 일어나고요. 지진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생태계에 큰 어떤 영향을 줄 때도 있고 굉장히 그런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산 불출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요. 또 생태계를 바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진을 통해서 엄청난 또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화산 활동과 지진을 일으키는 그 에너지는 뭐 태양에서 온 건 아닙니다. 뭐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0.01%밖에 불과하지 않는 지구 내부 에너지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조금이지만 그럼 주로 그 지구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에너지가 만들어지느냐?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안에 있는 어떤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나오는 에너지이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판입니다. 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있죠. 그래서 지각과 그 다음에 멘틀의 상층부를 합쳐서 판인데 뭐 대략 한 100km를 얘기합니다. 그게 판입니다. 그러니까 지각이 위에 있고 멘틀이 있는데 멘틀의 상층부를 포함해서 지각까지 이게 바로 판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보면 뭐 크고 작고 한 10개 정도의 주요 판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나라 여기 있으니까 유라시아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태평양판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뭐 크진 않지만 필리핀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 가장 가까운 그런 판들이기 때문에 판의 아래쪽에 위치한 멘틀 물질은 고체야. 하지만 이제 어떤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녹기 직전,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그런 멘틀에서 뜨거운 지구 내부 물질이 서서히 상승하고 또는 식으면서 이동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해령인데 해령 같은 경우 상승하는 부위고 여기는 뭐 하강하는 부위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멘틀의 밀도가 높으면 무겁기 때문에 가라앉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여기 이제 가라앉는 거, 하강을 얘기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상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판들은 멘틀 대류에 의해서 제각각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빠른 속도는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두 판이 멀어지는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충돌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긋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뭐 이따 뒤에 나오는 어떤 경계, 뭐 수렴형이라든지 보존형이라든지 뭐 이제 뭐 발산형이라든지 뭐 그러한 경계들이 나옵니다. 그 경계를 형성하고요. 그래서 그 경계에 따라서 어떤 경계냐에 따라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 습곡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해령이야. 서로 멀어지는 겁니다. 뒤에 또 나오긴 하지만 멀어진다. 바닥한 데서 멀어진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해구야. 해구는 뭐냐면 대륙판과 해양판인데 해양판이 무겁기 때문에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거기서 해구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큰 어떤 습곡 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를 이렇게 쭉 긴띠 형태로 이렇게 보면 어떤 판의 경계에 많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긴띠 형태로 그렇게 일치한다는 겁니다. 판의 경계와 어떤 화산대와 지진대가 많이 일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란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즉 판의 경계에서 지진과 화산이 대부분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두 판의 어떤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수렴형 경계, 발산형 경계, 보존형 경계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또 수렴형을 아까 봤듯이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섭입형 경계, 충돌형 경계로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번을 먼저 보면 1번은 수렴형 중에서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대륙판이 밀도가 해양판보다 가볍죠. 즉 해양판이 무겁죠.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섭입형이라고 합니다. 아까 여기서 뭐가 만들어졌죠? 해구가 만들어졌죠. 해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똑같은 수렴형인데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서 충돌해서 올라와. 충돌형인데 수렴형 중에서 습곡 상맥 같은 게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얘는 판과 판이 멀어져. 그래서 이걸 발산형 경계라고 합니다. 발산형 경계. 해령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네 번째, 얘네들은 판과 판이 어긋나. 뭐 어떤 새로 생기고 그런 것도 없는데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존형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면 수렴형 경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여기를 해당되는 거야. 여기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해당됩니다. 하강부에. 이걸 다른 말로 이제 또 섭입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수렴형인데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습곡 상맥을 형성하는 게 있어. 이건 충돌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수렴형은 섭입형과 충돌형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그 섭입형은 해구가 만들어진다. 근데 여기서 뭐가 발생을 하냐? 지진이 발생을 합니다. 육지로 갈수록 그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서 화산 활동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어떻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거대 습곡이 형성이 되고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고요. 지진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진. 그 다음에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서 안에 있던 마그마가 상승하죠. 멘틀 대리가 올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상승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판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발산형 경계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진다. 발산형 경계. 여기서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얕은 지진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존형 경계.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거야. 여기서도 얕은 지진이 발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산 활동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 지각 하부하고 멘틀은 주로 고체야. 그렇지만 이제 녹는점이 낮은 어떤 물질들은 이제 어떤 에너지 때문에 용융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마그마가 생깁니다. 마그마는 주변 암석에 비해 밀도가 작아서 그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상승하게 되는데 분출물을 쏟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화산 활동이 이제 우리가 보이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흘러내리는 이런 용암, 가스, 화산가스, 화산 쇄설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물론 용암이나 화산가스도 위협적이긴 하지만 이 화산 쇄설물을 좀 보자면 화산 쇄설물은 어떤 크기에 따라서 고체 물질의 입자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화산진, 화산재, 화산역, 화산암계 갈수록 커지는 거죠.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산 쇄설물이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일단 용암하고 같이 나오면서 숲과 건물을 또는 어떤 여러 가지 교통시설까지도 다 파괴시키는 그러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증기 외에도 이산화탄소, 이산화황 이런 성분을 갖고 화산가스 또 이제 넓은 지역으로 퍼지면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물체에 어떤 큰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이제 화산 쇠설물, 요거가 이제 굉장히 큰 범위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화산 쇠설물은 햇빛을 차단시켜. 햇빛을 차단시키면 뭐가 문제야? 농작물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크게 이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경우는 수개월 동안 햇빛을 차단시켜서 농작물을 자랄 수 없게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량난이 일어나서 식량의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폭등한다든지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또 비행기가 이제 다니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낙하하면서 주변을 황폐 만들면서 엄청난 피해를 일으킵니다. 뭐 당연히 용암하고 흘러내리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겠죠. 그러면 이 화산 폭발은 화산 활동 피해만 주느냐? 좋은 점도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화산 불투물에 포함된 여러 가지 광물들이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서 생태계를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지역을 보면 굉장히 생태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풍요롭죠. 뭐 백두산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라산 주변도 물론 그렇고요. 또 지열을 이용해서 뭐 온수를 공급한다든지 난방을 한다든지 전기를 생산한다든지 뭐 그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온천을 개발해서 또는 어떤 독특한 지형을 개발해서 관광지를 이제 형성을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진. 오랫동안 지진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지층에 누적된 변형 에너지가 갑자기 방출되면서 주변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현상이다. 지진의 정의는 그 에너지가 주변에 전달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렇게 파괴력이 좋죠. 그리고 산사태도 일으키고 쓰나미도 일으키고 2차적으로 3차적으로 계속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지진입니다. 그러면 지진은 여러분들 수행평가로 또 이제 한번 언급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제 하기 전에 동영상 시청하고 하나 하고 이어서 문제 보겠습니다. 동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브레고리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에 앞서도 여러 작은 규모의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성한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지구상에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붉은 점으로 표시한 모습입니다. 태평양 주변 지역에만 지진이 집중해 발생하고 있죠. 환태평양 지진대, 일명 브레고리라 불립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화산의 75%, 지진은 최대 90%가 이 브레고리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올봄 들어 브레고리에서 지진이 잇따르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오세아니아 바누아투에서 일본 규슈, 러시아 캄차카, 남미 에콰도르에서 강진이 이어졌습니다. 화산 역시 최근 한 달간 멕시코와 알래스카, 일본 열도에서도 잇따라 분출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지구의 표면인 지각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평양의 중앙부에서 약간 동쪽에 중앙해령이라는 바닷속의 산맥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각이 만들어져 태평양의 가장자리를 파고듭니다. 바닷속에서 매년 5에서 10cm씩 지구의 표면인 지각판이 새로 만들어집니다. 이 지각판이 대륙판과 만나는 태평양의 가장자리, 즉 브레고리에서 소멸하는 과정에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T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네, 동영상 잘 봤습니까? 네, 지진. 여러분들 이제 뭐 수행평가도 지진과 관련해서 수행평가 논술형도 받고 했는데 참 지진은 무섭고 두려운 어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현상 같습니다.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의 에너지원은 무엇인지 쓰시오. 지구 내부 에너지야. 지구 내부 에너지라 했고, 지구 내부에 있는 어떤 원소들이,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되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인데 방사성 원소가 붕괴되면서 지구 내부 에너지를 형성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주변에 위치한 판의 경계 유형을 설명하시오. 바로 일본 앞바다에 있는 그런 판의 유형이죠. 판의 경계 유형. 뭐라 했죠? 수렴형이라 했습니다. 수렴형 중에서도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있는데 해양판이 밀도가 무겁기 때문에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서 들어가는 섭입형 경계. 그게 더 정확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수려면 경계에 해당되는데 섭입하는 겁니다. 거기에서는 당연히 화산 활동이 일어날 수 있고요. 지진이 자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3번. 화산 활동이 자연과 인간에게 이로움을 주는 예를 찾아 설명하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난방을 할 수도 있고요. 전기를 생산할 수도 있고 온수를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온천 같은 어떤 그런 관광지를 또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결국 나중에는 비옥한 어떤 광물질 때문에 땅을 비옥하게 해서 생태계를 풍요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15주차 3부까지 수업을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주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죠. 기말고사 시험 잘 보고, 코로나 때문에 등교해서 몇 번 수업을 못 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고 학교에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길었어 나봐 난 네 옷을 또 보고 있어 Hey, hey, yeah, yeah. I can't control Hey, hey, yeah, yeah. I miss you baby Hey, hey, yeah, yeah. 난 좀 더 빨리 널 잊어야만 해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기억나 말없이 걸었었던 너와의 마지막 밤 우리 헤어졌던 수요일 밤이 기억나지 않게 I say I'm really fine 다 잊었다 생각했는데 추억이 잠시 널 떠올린 거야 Say I really fine Hey, hey, yeah, yeah. I can't control Hey, hey, yeah, yeah. I miss you baby